8월 21일 코인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록 발표가 하루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이처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흡사 폭풍 전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0.25%를 인하를 하는 스몰컷이냐 0.5%를 인하를 하는 빅컷이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지금 이렇게 양 이틀간에 걸쳐서 발표가 난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런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느냐 혹은 하락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는 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인하를 하면은 이 유동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의 여러분들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과정은 그렇다 쳐도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상승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0.25냐 0.5%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매크로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1.03% 단행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 발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기준금리 발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자, 9월 19일, 오는 9월 19일, 11월 8일, 11월 19일 이처럼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근데 1% 넘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랬을 때 중간에 금리 인하를 0.5% 한다라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처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을 0.5%로 가면서 B컷으로 가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올해 연말을 0.5%로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심을 좀 뭐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 더해서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물론 그러니까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0.25%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70%로 지배적인데, 항상 우리가 결과가 예측치만큼 나왔을 때는 시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우리가 사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미 대선입니다. 지금이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우리가 긴 호흡을 보고 봤을 때는 미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해리스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도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트럼프도 한화 68억이라는 자금을 이더리움에 지금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하는 해리스는 어떤 투표를 의식한 그러한 발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어제 소식입니다. 어제 소식에서 해리스가 게리 갠슬러를 재무장관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많이 펼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이런 사람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죠. 재무장관에 앉힌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해리스가 이전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놓고 나는 진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트럼프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틀 뒤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보면은 이렇게 61K 부근에 매도벽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68K 부근에 매수벽이 쌓여 있어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틀 뒤에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6으로서 굉장히 공포가 지속되고 높습니다. 어제만 해도 30을 유지하는 게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게 0.5냐 아니면 0.25냐가 우리가 크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놓은 거는 아까 청산 히트맵에 이렇게 매도벽과 매수벽을 그어 놓은 거고, 지금 이 세로선이 일단은 9월 19일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의 발표가 있는 날이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는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하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가 상방향이냐 아니면 하방이냐에 대한 결정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항상 10월 그리고 11월은 상승하는 달이었어요. 매년 상승하는 달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상방에다가 무게를 두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뭐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상향을 할 것이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일정들을 통해서 바로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상승이 나와 줄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제 코인학교라는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일절 없고 제 채널 안에서는 광고도 없습니다. 광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차트 분석적인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